전신식으로 바뀌셨네요. 마이크 안 쓰세요? 그냥 뭐 한 명 찍을 때는 마이크 쓰지 말지 뭐. 마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 음. 저 친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까? 자, 일단 페이지 수 80쪽 넘겨라. 80쪽. 근데 마이크 없어도 아마 될 것 같아. 자, 80쪽 넘겨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있지? 그거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세포막에는 막단백질이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그 막단백질을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해가지고 나트륨은 어디로? 밖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안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있다. 맞지?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이동합니다. 나트륨만. 그래서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면, 바깥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바깥에서 안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칼륨 통로가 만약 열리게 되면,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만 칼륨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자, 1번 한번 보자. 1번. 자, 1번인데, 자, 1번이, 나는 보경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극이, 이거 풀려요? 없을 때. 근데 저는 선생님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극이 없을 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상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붕극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지? 붕극. 야, 네? 너 자꾸 그러면 되나? 뭐가요? 응? 중간중간. 중간이네. 그냥 저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아니 선생님 그거 들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자. 일단 자극이 없을 때는 그때 우리 설명했던 걸 잘 보자, 알겠지? 자, 이렇게 막이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세포 밖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세포 막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세포 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 있잖아.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선생님 나트륨 칼륨 펌프는 혹시 붕극 상태일 때만 작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안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나트륨 통로 있지요. 이 Na 통로, 얘 같은 경우는 닫혀져 있어. 얘는 닫혀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살짝 열려져 있냐면 칼륨 통로가 살짝 열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칼륨 같은 경우는 안이 많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만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밖이 보면 플러스가 많고 안에 보면 플러스가 부족하다.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보면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평상시 때 바깥이 플러스를 띠고 안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상태가 우리는 붕극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얘가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야들 사이에 전위차 있지, 맞지? 그래서 이 전위차를 갖다가 우리는 휴지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맞지? 휴지 전이를 하고 얼마쯤 되냐면 마이너스 70mA 요 정도, 미리볼트를 해야지, 맞지? 미리볼트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래서 휴지 전이를 갖다가 그때 선생님이 요 그림하고 같이 좀 잘 기억하라 그랬지. 여기 지금 동영상을 찍으니까 저게 휴지 전이에요? 휴지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70 상태로. 자, 그래서 저때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줬었는데, 뭐냐면은 지금 요 y축에 해당하는 값이 막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처음 듣는데. 이 그래프 그때 그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거하고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70인 상태 요거는 요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예상 우리는 첫 번째 분극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에 요거 2번부터 가자. 2번 알겠지? 그러면 자. 저희 중국 배웠어요? 응? 중국 배웠어요? 분극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그때 근데 뭐예요? 분극이 평상시라니까. 평상시 평상시 요 상태로 있을 때가 분극이라니까. 용어야 용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있을 때 자, 자극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나트륨 통로 있지 맞지?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릴 때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분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탈분극이다. 자, 그래서 막을 갖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렸던 게 나트륨 통로니까 나트륨이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야가 열리게 되면 옆에 있는 칼륨 통로는 당연히 닫히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이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Na 플러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때도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렸었단 말이야.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바깥이다,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안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 플러스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들어온 요 위치가 플러스가 되고 안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안에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 양옆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는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위에서 나트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안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래 안이 처음에 평상시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점점 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요거를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전이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0이었던 야가 점점 어떻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뭘 했던 부분이냐면 자극을 줬던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 막전이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전위를 가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50mV 있지? 이 마이너스 50mV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치. 그래서 역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치에 도달하면 이 나트륨 통로 있지? 야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개방된다는 소리는 나트륨 이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면 이 막전이가 급상승을 하게 되더라. 급상승. 그래서 급상승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면 플러스 35mV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플러스 35mV 올라갔던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활동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처음에 일단은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니까 요렇게 막전이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50이라는 이 값을 갖다가 우리는 역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역치 값이야. 그럼 선생님 역치가 뭐예요? 그러면 역치는요, 자극이라 쓰지 말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자극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자극의 세기를 갖다 우리 역치를 하는데, 이 역치에서 역치가 되게 되면 아까 요게 나트륨 통로 완전 개방된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대량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막전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랬냐면 플러스 35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극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되나? 자, 그 다음에 3번 간다. 3번. 자, 3번에 보면 뭐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활동 전위에 도달. 활동 전위. 여기에 도달. 자, 활동 전위라 그러면 플러스 35지. 플러스 35 mV. 자, 활동 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보시면 나트륨 통로 닫힌다, 알겠지? 플러스 35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 닫혀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열립니다, 알겠지? 칼륨 통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분극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선생님이 아까 여기 막 그림이지, 여기가 막이고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자, 봐봐. 아까 요 그림에서 일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잖아, 안으로 들어왔던 이 나트륨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양쪽으로 어떻게 확산됩니다. 확산, 알겠지? 그래서 양쪽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놓으면 돼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활동전이 35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여기서 닫힐 거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요게 열리겠지, 맞지?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칼륨 이온이 나가지, 맞지? 칼륨은 무조건 나갈 수만 있다. 나트륨은 무조건 들어올 수만 있고, 알겠지? 그래서 칼륨 통로가 나가다 보니까 바깥이 어떤 상황이냐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 K 플러스가 나간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안이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안이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막전위가 하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에 도달하고 나면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안쪽에, 세포막 안쪽에는 막전위가 하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상황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금 아까 요런 그림으로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고 요런 형태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이제 처음에는 요 부위가 뭐가 됐냐면 저기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됐었잖아, 저기서는, 맞지? 근데 이제 막전위가 다시 하강하게 되면 안쪽이 어떻게 되냐면 원 상태로 복귀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 때문에 그 옆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그려보면 이제 35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막전위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진다. 막전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상 선생님이 설명했던 3번이 되겠지, 맞지? 3번. 근데 그 다음에 자 4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분극. 자, 그래서 과분극이 뭐야? 그러면 이 칼륨 통로 있죠. 이 통로가 닫히더라도 천천히 닫혀요. 천천히 닫힌다. 이렇게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휴지 전이보다 좀 더 아래로 가요. 휴지 전이보다 좀 더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휴지 전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0이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70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바로 4번 과분극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가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갑니까? 그러면 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80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5번 이온의 재배치.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은 지금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옆으로 지금 전달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좀 빠져나간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를 다시 분극 상태를 갖다가 찾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K 플러스 통로 닫히고, K 플러스 통로 닫히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Na 플러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펌프 있지, 맞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휴지전이 이 휴지전인 마이너스 70mV 요게를 갖다가 회복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0mV로 회복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바퀴 사이클이에요. 한 바퀴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처음에 자극을 주기 전에는 휴지 상태였는데 자극을 딱 주게 됐어. 그러면 자극을 줬지. 그럼 요 부위 있지요. 요 부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다가 그러면 막전이가 점점점 증가하지, 맞지? 점점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50이 되면 요 지점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완전히 다 열려버린다. 그래서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해버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쪽이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안쪽이 뭐가 되냐면 안쪽이 이제 플러스 이런 상태가 되겠지. 바깥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는 게 지금 2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다가 이제 35mV의 그런 활동 정의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히니까 요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지, 맞지? 옆으로 이동하고,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막전이가 하강합니다. 그럼 막전이가 하강한다는 소리는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옆에가 이제 이온들이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이 점점 옆으로, 우리 여기에 자극이 주어지면 요로도 자극이 이동하고 요로도 자극이 이동하잖아, 맞지?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동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다가 그래서 나중에 막전이가 떨어지는데 야가 70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요게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온의 재배치에 의해서 야들이 다시 70이 되더라. 요게 바로 5번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각각 하나씩 적용을 갖다가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럼 봐라. 나중에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문제 많이 나온대. 잘 봐. 요 부분에서 나트륨 지금 현재상 여기 탈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잖아. 맞지요? 그러면 나트륨 Na 플러스의 이온의 농도는 안하고 밖에 중에서 어디가 높아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하고 밖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농도가 더 높다? 이게 학생들은 들어왔으니까 안이 더 높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나트륨 이온은 밖이 많아요. 왜요? 무조건 밖이 많아요. 그냥 원래 밖에 많아요? 원래 밖에만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엄청나게 많은 밖에 뭐 예를 들어 1000개 중에서 요거 열리면 어느 정도 몇십 개 많아봐야 몇백 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몇십 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이것도 봐라. 지금 활동 전이에서 칼륨 통로가 열리잖아. 맞지? 그럼 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 이온이 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바깥이 칼륨의 농도가 크겠네. 틀렸습니다. 알겠지? 뭐냐면은 이 칼륨 이온의 농도는 무조건 어디가 안이 높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든 말든 간에 무조건 밖에 농도가 높고 칼륨 이온의 농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든 말든 간에 안이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서 몇 개가 이동했다고 해서 농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뒤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요거 옮겨서 보자. 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만약 자극의 세기를 더 강하게 자극의 세기를 더 강하게 이 자극의 세기를 갖다 더 강하게 가하게 되면 그러면 최고값 우리 저기에서 값이 최고로 큰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35잖아. 맞지? 그래서 이 플러스 35mV보다 더 크게 가느냐 다시 봐라. 여기서 처음에 자극 우리가 줬을 때 보면 그러면 35까지 내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 자극의 세기를 더 크게 주면 그러면 야가 더 높이 50, 60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지만 이거는요 플러스 35 그대로입니다. 활동 전위 값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극의 세기를 더 가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무율이라는 단어를 쓰긴 쓴다. 알겠지? 실무율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극의 세기를 갖다가 더 세게 가하더라도 35mV인 활동 전위보다 더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무율인데 그러면 자극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활동 전위 빈도수이지요. 활동 전위에 도달하는 빈도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나중에 수능에서도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알겠지?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그래프가 지 머릿속에 무조건 있으면서 그걸로 적용시켜야 돼. 알겠나?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거 보면 보기 같은데 요런 것들 있지. 이온이 어디가 높으냐 그런 부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와 연관지어서 어디로 전달되는지 그런 걸 갖다 물어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우리 책 혹시 읽었나? 아니요. 하나도 안 읽었나? 그러면 80쪽 한번 봐봐. 80쪽에 B 흥분의 점도 해가지고 앞에 별표 3개 때려놔라. 알겠지? 흥분의 점도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자, 먼저 1번에 흥분이 뭐야?
흥분 동그라미 쳐서 흥분은요 뒤쪽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이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흥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밑에 흥분의 발생,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항상 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런 순서로 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박스 안에 휴지 상태 줄 좀 때려봐요. 휴지 상태. 자, 휴지 상태 줄 때리고 그 밑에 처음 있는 그림을 보면 안하고 밖에 하고 전압기를 연결해 놨잖아, 맞지? 그랬을 때 그게 보니까 마이너스 70mV라고 적혀져 있지, 맞지? 그림에 그거 줄 좀 때려놔라. 그래서 마이너스 70mV가 휴지 전위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라. 자, 오른쪽 그림 딱 보니까 일단 선생님이 휴지 전일 때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 이유가 일단은 나트륨 통로는 닫혀져 있지만 그게 보니까 칼륨 통로가 열려져 있지, 맞지?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잖아.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안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 과정을 갖다 배워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선생님 나트륨 하나 바깥으로 보내고 칼륨 하나 안쪽으로 보내면 쌤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내보내는 개수가 틀려요, 알겠지? 나트륨 개수가 이 칼륨 개수보다 더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보니까 단백질 돼 있지, 맞지? 세포 안에. 세포 안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글자 쌤이 읽어볼게. 뉴런의 세포막 안과 밖에 전극을 꽂아서 뒤에 줄처럼 막전위를 측정하면 뉴런 안이 밖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메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뉴를 쓰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딱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 칼륨 이온보다 더 많이 방출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이 세포막 안에 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1번에 분극 동그라미 쳐라. 분극. 자, 분극 동그라미 쳐서 자, 분극이 뭐냐? 오른쪽에 쌤 1년도 줄쳐라. 세포막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한 줄치고 오른쪽에 바깥쪽은 양전을 띠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우리가 줄을 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이온의 이동과 분포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줄치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 소모 줄치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반드시 ATP 소모해야 되고,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확산 현상에 의해서라고 얘기했었다. 뒤쪽으로 계속 줄치세요.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보내고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킨다. 그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 그 밑에 그냥 읽어볼게. 농도 차이로 인해서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화살표 뒤에 줄쳐라.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줄쳐서 뒤쪽으로 계속 줄쳐 칼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일부가 확산. 그 다음에 뒤에 세포 밖에 Na+는 줄치고 그 밑에 확산하지 못한다. 줄치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때 나트륨은 통로가 약간 열려 있어서 바깥으로 확산이 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줄쳐라. 안쪽은 음전하, 바깥쪽은 양전하. 그 다음 그 밑에 줄쳐서 그 상태를 휴지전이라 합니다. 휴지전이 줄쳐서 뒤쪽에 마이너스 70mV 줄치면 되겠지, 맞지? 그럼 됐고, 오른쪽 페이지 81쪽 갑니다. 탈분극 동그라미 쳐라. 자, 탈분극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쌤 1년대 줄쳐라.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Na+, 이것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 상승. 거기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했었지. 자극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곧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에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서히 막전화가 증가하다가 역치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활동 전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표에 있는 걸 쌤이 한번 읽어보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자, 자극을 받으면 줄쳐라. 뒤쪽으로 계속 줄쳐.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거기 줄치면 된다. 자극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화살표 뒤에 계속해서 쌤 읽어볼게. Na 플러스 이것이 Na 플러스 통로를 통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되어 줄쳐라. 막전이가 상승합니다. 탈분극일 때 막전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계속 줄쳐라. 역치 전위에 이르르면 이 역치 전위가 마이너스 50mV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이르르면 계속 줄쳐 더 많은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확산하여 막전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요 얘기를 나타내는 거지. 막전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막전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기 해당하는 거 R이 플러스 되고 바깥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쳐라. 안쪽은 플러스, 바깥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 그 밑에 활동전이 줄쳐서 오른쪽에 플러스 35mV.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플러스 35mV 이렇게 적어놨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플러스 30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 값을 정확하게 선생님 30이면 35까지 도달하기 전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값들을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재분극 동그라미 쳐라. 알겠지? 재분극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 중간쯤에 줄 쳐라. 재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중앙에 글자 있지 맞지? 나트륨 통로가 닫힙니다.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대신에 누가 열리냐면 그 밑에 줄에 줄 쳐라.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 그래서 칼륨 이온은 무조건 유출만 돼요. 알겠지?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얘가 밖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뒤쪽에 줄쳐라. 막전위가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알겠지? 요 3번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선생님이 읽어보면 자, 탈분극으로 인해서 뒤에 줄쳐라. 막전위가 최고점에 이르르면 계속 줄쳐라.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린다. 거기다 줄치면 되겠다.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당연히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그 밑에 재분극이 일어날 때 뒤쪽으로 줄쳐라.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므로 막전위가 휴지 전이면 마이너스 70mV잖아.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과분극이 일어난다. 거기까지 줄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분극 이후에 열려있던 자 줄쳐라. 칼륨 통로는 모두 닫히고 나트륨과 칼륨 펌프 작용으로 이온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게 이온의 재배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온의 재배치가 같기 때문에 원래 휴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밑에 줄쳐라.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그 밑에 휴지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확대경이 나와 있는데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위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약한 자극일 때는 막전위가 3번 정도 튀는데 오른쪽에 강한 자극일 때는 막전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지. 근데 막전위 값이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잖아. 맞지요? 그래서 그게 쌤이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자, 자극의 세기를 세게 했다고 해서 플러스 35보다 더 커지지는 않고 그게 나타나는 활동 전위 빈도수만 많아진다.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한번 읽어볼게. 자, 1번 뉴런은 1초에 수백 번의 높은 빈도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활동 전위가 1mC에서 2mC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지속되기 때문이다. 2번 줄쳐라.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녹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극의 세기는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 동안에 막전위 변화는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막전위의 변화 플러스 35까지 밑으로는 마이너스 70까지 그 변화는 자극의 세기하고 관계없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실무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했던 부분 요거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이다. 쌤, 그래서 제가 뭐라 해서 기분 상하셨어요? 나? 네. 아니? 아닌가? 나는 그게 더 걱정인데. 뭐요? 앞으로 공부는 마라톤처럼 엄청나게 많이 해야겠는데 그 시험 결과로서 중간중간에 힘 빠질까봐 그게 걱정인데. 응? 형이 힘 빠졌어요. 다시 제가 하고. 하나 더 문제집 하나 더 샀어요. 뭐라고? 하나 더 문제집 하나 더 샀어요. 다음 문제집 수학? 저번 주에. 모르겠어. 쌤이 애들 가르쳐 봤을 때 보면 그런 거 보면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 그런 부분에 남자처럼 나는 꿋꿋하게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그게 나중에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지. 왜요? 그게 계속해서 지친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고객이 또 상처받을까봐 또 말을 못해. 아 진짜 말해. 궁금하게 해놓고서는. 이과에서는요 여자가 지치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남자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너희들이 과학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한 번도 벽을 보지를 못했어요. 통합과학 내용에서 벽이 될 수 있는 단어는 단 1도 없었어. 근데 이제 원 파트 들어가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투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벽이 서 있어 알겠죠? 암만 내가 노력해도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자는 모르겠지요. 남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나? 남자는 포기한다. 그 중간치 애들이. 그래서 좀 털털 털고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아니 쌤, 제가 있잖아요. 쌤이랑 저번 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자, 봐라. 두 번째로 이제 흥분의 전도 갑시다. 전도. 네. 흥분의 전도.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했어. 그리고 전도라는 글자는 처음에 선생님이 들어갈 때 도약 전도라는 단어 썼던 게 기억나요? 네. 낭비의 결절했으면 정기적인 신호로 띵뛰기식으로 우리가 전달되는 거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도약 전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몇 개 정도 그릴까?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그리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이렇게. 자,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전달된다. 지금 상황을 갖다가 세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다고 봐라. 중간하고 이제 구별이 좀 되기 힘든데, 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일단 이 오른쪽이 전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른쪽이 전도 방향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처음 요 앞부분이 있지. 요 앞부분에 우리가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표현할게요. 이제.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게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유입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릴 때는 역치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그때는 확 다 열린다 그랬지? 막전이가 올라간다 그랬지? 그래서 안이 뭐가 되냐면 안이 플러스가 된다 그랬지. 저 안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뉴런 네? 뉴런 축삭돌기를 갖다 그려놓은 거야. 충격. 자,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안이 세포 안이 여기가 세포 안에 갈게. 아니고 여기가 밖이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안이 플러스고 바깥이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그림을 그렸던 거는 선생님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하나만 그렸던 거고 알겠지? 세포막 안 이렇게 그린 거고 지금 요 그림은 요거를 그린 거예요. 요거를 알겠지? 알겠나? 자, 그래서 요쪽이 안이고 바뀌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 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 나트륨 이온이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확산이 되죠. 확산. 맞지?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 중간 부분에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또 나트륨이 또 들어온다는 소리 아니가 맞지?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 부분이 탈분극이었다 맞지? 탈분극. 첫 번째 그림 완성하자. 바깥에 이쪽은 아직 자극이 전달되기 전이니까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 처음에는 이 상태였겠지 맞지? 얘들은 분극.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상 탈분극 상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확산되어서 이쪽이 이제 막전이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 역지 이상의 자극이 돼버리면 나트륨이 대량적으로 또 유입하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안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중간 부분이 이제 탈분극이 돼. 마찬가지 오른쪽에는 아직 가지가 않았으니까 야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분극 상태지. 그대로 이렇게 분극 상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냐? 이 부분.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탈분극이 지났잖아, 맞죠? 이 부위는. 그럼 탈분극이 지났으니까 무슨 단계가 돼야 돼? 재분극이 돼야 되지, 맞죠? 네. 그래서 요 단계는 재분극 단계야, 재분극. 그럼 재분극 단계라는 소리는 어떤 통로가 열린 상태야? 칼륨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지, 맞죠? 네. 그럼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기만 나가기 때문에 K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깥이 플러스가 되고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들어왔던 이 나트륨은 또 오른쪽으로 확산되겠지, 맞지? 오른쪽으로 확산돼. 그럼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끝에 부분이 이제 무슨 상태가 돼요? 탈분극 상태가 되겠지. 탈분극 상태. 그럼 탈분극 상태라는 소리는 누가 들어오고 Na 플러스 들어오고 바깥이 무슨 상태가 되고 바깥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안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위 볼래? 여기가 요 부위는 요 앞전에는 탈분극이었지. 그럼 이제 요 부위는 자극이 지났잖아, 맞지? 그럼 요 부위는 이제 뭐가 돼야 돼? 재분극이 돼야 되지, 맞지? 재분극. 그래서 재분극이라는 소리는 칼륨이 나가는 그런 상태니까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부위는 봐라. 재분극 다음에 이제 과분극이 일어나지. 과분극 다음에 다시 이온의 재배치가 오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쪽 부위에서는 이제 무슨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분극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서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평상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상황이지 제일 먼저 분극에서 그 다음에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 다음에 과분극, 그 다음에 이온 재배치, 분극 이렇게 된다는 순서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겠지. 자, 요게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전도 속도. 자, 전도되는 속도를 갖다가 우리 한번 보자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우리 전 시간에 마리집 하는 거 들었지 맞죠? 네. 그래서 마리집 같은 경우에 마리집이 있는 놈과 없는 놈 중에서 누가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지? 마리집이 있는 게 속도가 빠르지요. 마리집이 있어버리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가 낭비의 결제를 하면서 거기를 도약 전도로서 전기적인 신호가 띈다고 얘기를 했었다. 네.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때? 도약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낭비의 결절에서만 탈분율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